그래서 노래 외에 또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김준봉, 전 진해시의회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해시의장 서청훈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해 위원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 진해 위원장 맡고 있는 석종근입니다. 저는 그린벨트 구역에 지금 땅을 안 갖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아닌데,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를 수임하고 처리를 하다가, 아까 김준봉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해에 한 84살 먹는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대대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대 회장님하고 오셔갖고 저한테 진해를 맡아달라 요청해서 제가 몇 분을 거절하다가 맡았고, 지금은 강력하게 제가 수임해 갈 겁니다. 저는 법률, 법에 대한 전문 행정상이고, 그래서 법률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를 왜 해줘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법률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해제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갖고 방법들을 실천을 해줘야 해제가 되는 거지. 말만 이렇게 구두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 제가 한 장을 나눠드렸는데, 제가 준 원고가 여기 게재가 되기는 되었는데, 27페이지 게재가 되어 있는데, 초안이고, 그 뒤에 보완된 것들이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방법들이 없어요. 제가 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용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용지를 보고 이론적으로, 법률적으로 무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국의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영국은 그린벨트고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다른 개념입니다. 용어를 같이 쓰면 안 된답니다. 절대 그린벨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법이, 개념도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영국은 50년대에 흑사병이 돌자 도시 주변에 그린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했는데, 저기다가 땅을 국유지로 사들이고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보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느냐 하면은 착석물에 앉아서 그냥 쭉 뽑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구철우 회장님 이야기를 하는데, 한도가리가, 한 글자가 반반 두고 아니고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피해가 어떤지 조사를 하고, 보상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법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김재경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김재경 의원 동의를 안 합니다. 지금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렇게 정한 거는 위헌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그린을 확보하려고 정한 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려고 만든 법이고, 영국은 흑사병 방지를 위해서 그린을 확보하려고 그린벨트를 정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개발 제한을 하는 법이라요.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왜 해야 되는가?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근원적인 본질적인 내용, 재산권 행사를 문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법률을 폐지하는 거겠고, 두 번째, 그린벨트를 폐지하는 게 있고, 법 폐지하는 걸 아까 고평석 교수가 이야기했는데, 법 폐지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폐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그 법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라고 하면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고 법 규정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린벨트는 제한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제한법이 아니라,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법이 아니라, 제한법이 아니고 개발 금지법입니다. 금지법. 지금 금지를 해놔놓고 대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법 제목이
개발제한구역은 금지법인데 개발자 금지를 해놔놓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돼 있고 나머지 다른 국토개혁법이나 이런 거는 자유를 주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금지해놔놓고 허용하는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84살 먹는 우리 계모 어르신 돌아가신 걸 제가 묵념을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묵념을 같이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묵념. 예, 잘해요.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개발을 배제할 수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선 후보자한테 공약 채택하는 길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은 대선 공약 채택됐다고 MBC 방송에 나왔습니다. 울산은 오인업계는 울주군하고 하면서 가운데에 있어요. 그렇게 무분별한 확산이 될 경우에 외곽에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있는 거 해결하겠다고 방송에 양 후보자가 채택했다고 방송에 놓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약을 해놓고 후보자한테 내야 돼요. 그래서 뒷면에 이거 있으면 뒷면에 설명해주면은 후보자한테 구체적으로 제출하겠다 이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개발제한구역 이게 아까 같은 경우는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는 청원을 통해서 국회나 정부에 청원을 해야 됩니다. 건의해갖고는 안 돼요. 건의하면 안 하는데요. 준용하면 안 하는데 다 말해주면 그만이에요. 무시하면 끝인데. 헌법 26조는 국민은 국가에 청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청원에 답변하고 심사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청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 헌법 소원을 해야 됩니다. 89년도에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214번이라 해갖고. 그런데 10년이 지난 98년도에 위헌 결정을 할 걸 잠정적 적용을 면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된 그대로 법을 개정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엄청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간접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국민 주인인데 직접 행사를 안 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통해서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서명 다 받기 힘든다 아닙니까? 지방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면 장원시민 전체의 결의문 채택이에요. 그래서 이 채택을 통해서 채택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방법대로 해가지고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 넷째입니다. 넷째. 다섯째는 뭐냐? 지금 당장 급해요. 급한데 그게 뭐냐? 후보자 좀 대담 토론을 하는데 방송사가 하든지 중앙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하든지 그게 주제로 선정이 되어갖고 주제 토론이 되어를 하는 게 우리의 손가락에 와닿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야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후보자한테 이야기해봤지 선거대책본부 이야기해봤지 하면은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더라도 방송사 언론사에 이 공문을 이 설명을 받아서 방송사에 보내자 이거죠. 보내면은 공약 이거 토론 주제로만 선택이 되면 토론하게 돼 있고 어떤 형태로 다 포함하더라도 다 모으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 기관입니다. 주민 전체의 주권을 자기가 추정적 의사를 갖고 있어요. 자기 의사가 선거구민 전체의 의사를 그 사람들한테 청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청원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냥 압력하면 힘이 없지만은 주민들 청원이나 지방의회 의회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이야기할 때는 힘이 안 생깁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뒷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랍니까? 뒷페이지 보면은 그리벨트 배제 대선공장님 토론주제 선정 제안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각 대통령 후보자, 선거방송 토론회, 각 방송사, 각 정당, 국회 정부에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개발위원회 전문 해제하고 법 해제하라. 그 다음에 도시 무분별한 확산이 그 목적이니까는 강력히 지켜주든지 아니면은 개발위원회 해제하든지 강력시만 지금 남아있고 다 89년도 위헌 결정을 함으로 해서 89년도 위헌 결정을 할 때 강력시만 남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창원시를 남겼어요. 강력시가 아닌데
강력식 시켜준다고 남긴 거예요. 그럼 강력시켜줘야죠. 턱내시는 사기예요. 턱내시라고는 존재를 안 합니다. 영어의 정의일 뿐이라. 118조 지방자치법 첫 100만 이상 이하 턱내시라 한다. 정의지. 지방자치단체 독립도 지방자치단체 명칭도 아니에요. 그래서 턱내시를 공식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선거 사기예요. 턱내시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사기당하고 있는 거 그랬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 무기면을 확산하고 환경보전하는 공익이 있으면 그 비용을 갖다 공평하게 부담해야 되는데 왜 개발자는 그 주민들만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라요. 아니 도시민이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는 것도 뭐 비용 공평하게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민수당도 주고 그 청년수당도 주고 아무 공익도 없는데 돈 펑펑펑 써주는데 왜 희생하는 개발자는 그 주민들한테 보상 안 해주는 이야기라요. 억울 안 합니까? 억울한 박수 한번 치세요. 보상 받아야죠. 분명히 98년도 헌법재판소에 결정할 때 보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 몇 페이지에 보느냐 하면은 이거 그거 전지다. 이거 제가 무슨 원고를 갖다 수정해를 보낸 게 인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하기가 좀 어렵네요. 어렵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23조 3항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이소. 헌법 23조 3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1항이 재산권은 보장한다. 3항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제한하면 반드시 법률로서 보상을 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했잖아요. 지금 그린벨트의 제한을. 그럼 반드시 보상을 하게 헌법에 되어 있어요. 위헌이에요. 그래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다 참여하십시오. 김재경 변호사님 나서시겠지요?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없이는 못해요. 나서준다는 그러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없습니다. 자꾸 그린벨트를 특별법이라고 해요. 특별법은 어떤 국가에 있느냐? 불문헌법 국가에는 존재해요. 영국 같은 데는 헌법이 없어요. 그럼 법률이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에서 특별법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게 특별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조정을 당하는데 특별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단 특별조치법이라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헌법이 국토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23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19조 한번 볼래요.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9페이지 보면은 재산권은 23조에서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권 중에서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토지가 좁다 보니까 22조에서 특별 결정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생산에 기반이 되는 국토,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 이 양대 국토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필요하면 의무를 가하고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의무를 가할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죠. 제한을 하면 반드시 보상을 하고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보상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89년도에 헌재가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가서 한번 보십시오. 몇 페이지에 있느냐? 이 32페이지에 있어요. 32페이지에 32페이지 아니고 앞페이지 30페이지에 있어요. 30페이지에 내용이 여지만 있습니다. 여지만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면은 다시 19페이지 돌아와서 국토를 갖다가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이 필요하면은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린벨트법이 무분별한 확산, 도시환경 보전, 그 다음에 건전한 도시민의 생활환경 확보, 국가 안보에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제한 구역이 어디에 제법 많은 줄 압니까? 전국도 한 3.6% 정도 돼요. 원래 5%였는데
뒤에 중소도시 풀고 한 3.6% 정도 남았습니다. 통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은 데가 진해입니다. 진해는 66% 정도 됩니다. 왜 그래요? 해군 지역, 저쪽에 웅동 소살인데 그 해군 소지, 그 다음에 저쪽에 해군 교육사 있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장국산 전체 산이고 막 해군 부지가, 끝방부 부지가 60%래. 전지 공별입니다. 그리고 웅천 지역은 막, 김준봉 동장이 계시는 웅천 지역에는 아마 80%가 아마 개발지역 구역입니다. 그래서 100% 오신 겁니다. 바로 국토의 균형 있고 헐기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이 뭐냐 이야기라고요. 거기에 맞으면은 제한돼야 되고 안 되면은 제한 안 돼요. 그리고 이 법의 위임을 받은 첫 번째 법이 개발 이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겁니다. 국가가 국토를 계획하면 국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모법이 그 모법 38조에 가면은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법률로 정한 게 개발 제한 구역 및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이건 특별법 아니에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일 뿐이지 이 법이 헌법의 기본 결정이나 모법인 국토계획법에 관하면은 이건 이거 무효예요. 제 말 맞습니까? 김정인 의원님. 김정인 동의한다 아닙니까? 특별법 없어요. 그런데 특별법 이름으로 해갖고 무조건 그거 하면 다 통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요. 제가 이 정리를 하라고 왔는데 좀 이야기 좀 들어야 되거든요. 상식을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국토계획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조가 목적이고요. 목적이 4개입니다, 4개. 2개가 아니면 4개입니다. 목적을 보시면 4개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38조에 보면 확실하게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2항에 되어 있어요. 20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죠. 전지 엉터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부 12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제한 역사에 대해서 21페이지에 나옵니다. 영국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것도 쭉 있어요. 그 문제점도 제가 지적해놨고요. 읽어보시면 알고, 문제는 30페이지 헌법 불합치된 이 위헌 결정입니다. 사실은 위헌인데 위헌하면 혼란이 오니까 잠정적 적용을 맹한 게 불합치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 아시고요. 그리고 32페이지 이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풀어주면서 중소도시는 다 풀어주고 이라고 이것 때문에 헌법 소원했는데 이거는 기각된 겁니다. 이기고 그 다음에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33페이지 영국은 우리하고 다르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영국 사례 그 다음에 36페이지 일본 사례 일본은 도입이 없으니까 일본은 별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미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다 녹지 확보에 초점을 둔 거지 우리미로 도시 무분별한 확산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개를 있는데 소개를 넘어가고 몇 넘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넘말 마무리를 지금 바로 보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대원 관리가 7개를 깼고요. 위헌 결정을 하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 캐나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거기에서 캐나다는 영토가 너무 넓어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못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는 걸 가지고 국내에 제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방안이라고 논문을 쓰고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위헌 결정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SNS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기록이나 논문에 의하고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말로 하지 말고요. 공무원한테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남겨달라고 문서로 이야기하고 문서로 받으세요. 마련도 전제 헛거예요. 날아갈 필요 없어요. 문서 안 받은 거는 뒤에 가서 다르게 적용했고요. 지금 전점이 된 거는 이겁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분야는 개발행위가 안 됩니다.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법에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들어오면은
개발정보법에 들어오면은 뭘 금지를 하느냐 하면 개발 제한이 아니고 행질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요. 행질 변경을. 행질 변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과 질의 변경이냐? 행 초과는 질의 변경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래요. 행질 변경이라고 보면은 행과 질이 동시에 변경된다면은 논을 끌고 있는데 논 만들으시면 질이 변경이 안 됐잖아요. 그럼 제가 안 돼요. 개발 안 돼요. 국토 개발 적용 받겠지. 그 2m 이상 되면 처벌 받아야 되겠죠. 반면에 논 만드는 거는 질의 변경이 없는데 행질 변경이 아닌 거예요. 행질 변경이 행과 질의 변경이라면, 근데 행 또는 질의 변경이라면 행상만 변경되면 처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행질 변경이 행상을 변경했는데 논 만드는데 처벌 받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아까, 뭡니까, 도로를 했다고 벌금 200만 원 받았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신있게요. 왜 무죄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89년도에 헌재가 결정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정 당시,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지목을 대량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지목 목적대로 대량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부처해서 앞으로 그 그린벨트의 구역 내에 토지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권고 드리면서 제 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 책자를 보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그동안 제가 연구한 자료들을 다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들은 그린벨트 연대 밴드나 페이스북, 석정건 페이스북 쳐면은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